저는 20대 중반 어리다면 어린 그때 짧은 결혼 생활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6개월 남짓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겪은 일을 떠올리자면 지금도 고개가 저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 좀 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그때의 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30 넘어서 결혼을 많이 하니까 저는 꽤 빨리 한 거였죠. 그때 저는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렸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했었으니까요. 사랑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결혼. 그런데 고작 6개월 만에 그 결혼 생활이 쫑났던 이유는 바로 폭군 같던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저도 살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겪은 시아버지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역대급입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에 갔다 오면서부터 갈등은 시작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으로 바로 갔었는데요. 아버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결혼을 했으니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거다. 너희들한텐 내가 보호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희가 젊긴 해도 20대 중반의 성인인데다 결혼까지 했는데도 아버님은 본인이 저희 부부의 보호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진 별 생각 없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일명 전화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버님으로부터 하루에 전화가 5번 이상 왔는데 이건 아버님이 전화를 하는 횟수고 저도 따로 전화를 틈틈이 드려야 했어요. 전화를 하시면 밥 먹었냐, 뭘 먹었냐, 그건 어떻게 만들었냐, 마트는 왜 갔냐, 뭐 사러 갔냐 등등 꼬치꼬치 제 사생활에 관한 모든 걸 캐물었습니다. 게다가 전화를 조금 늦게 받으면 바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도 그렇게 통화한 적이 없고 심지어 남편하고도 하루에 한두 번밖에 통화를 안 하는데 제 핸드폰은 하루 종일 아버님 전화로 쉴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할 정도면 저희 아버님 집에서 노셨냐고요? 아니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어요. 본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남달랐던 분입니다. 아마 손님만 없으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 같네요. 하루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갖고 갈 거 있으니 부동산으로 오래요. 짜증났지만 시아버지가 시키는 거니 군말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옷을 그따위로 입고 왔냐고요. 제가 편하게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외출을 했는데 그따위 옷차림으로 여길 왔다며 얼마나 노발대발 하는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올 때는 무조건 정장을 입고 오랍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그따위로 입고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볼 일도 있고 시간 내서 일부러 나왔다가 급하게 온 건데 옷 가지고 그러시니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아버님, 저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옷 갈아입을 틈이 어딨어요. 그럼 너는 평소에도 그렇게 거짓골로 하고 다니냐? 이게 무슨 거짓골이에요. 여자가 입고 다니는 꼴하지 봐라. 나는 저 청바지 저런 거 입고 다니는 인간들 딱 거지 같고 꼴 보기 싫더라. 저게 뭐냐? 단정치 못하고 지저분하게. 너 나한테 올 때 그 거지 같은 옷들 한 번만 더 입기만 해. 아버님, 제가 못 입을 옷 입은 것도 아니고 옷차림 가지고 그러시는 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대꾸를 하자 아버님은 입을 떡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갖고 가라고 하신 거 챙겨서 인사만 꾸벅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정말 난리 쌩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리자마자 무슨 폭격처럼 분노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처음엔 옷차림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한테 말하는 싸가지 보라면서 화를 내시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문안 인사 안 한다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하는 건 기본 아니냐? 아버님, 저 아버님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드리잖아요. 그거랑 같아? 문안 인사라는 게 뭔지 몰라? 아침 저녁으로 해야지. 네가 내킬 때 전화 띡 하는 게 그게 무슨 문안 인사야? 너는 도저히 이뻐할래도 이뻐할 수가 없어. 아주 미운 짓만 골라 해. 그러면서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시는지 저는 진짜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너무 이해 안 되고 화가 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시부모님이니 내가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경 쓰고 잘하면 아버님도 덜하겠지라는 순진한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아버님의 집착과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전화에 정말 심할 정도로 집착을 보이셨는데 제가 드리는 전화를 온종일 기다리기라도 하시는지 조금만 늦어도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하루는 제가 아침에 전화했을 때 아버님이 안 받고 어머님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차피 어머님이 받았으니 무단 인사를 드린 걸로 쳤죠. 그런데 저녁에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너 아침에 전화 왜 안 했어? 네? 했어요. 어머님이 받으셨는데. 이게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야, 너 내가 시골 사람인 줄 알아?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시골 사람인 줄 아느냐는 뜬금없는 소리까지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받은 전화는 받은 게 아니라 그거죠. 왜냐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정말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시거든요. 대놓고 개무시하는 건 물론인데 남편 말로는 아버님 성격이 장난이 아닌데 반해 어머님은 성격이 엄청 온순한 편이셔서 평생 동안 꾹꾹 참으면서 맞춰 사셨대요. 그리고 어머님 역시 평생 그렇게 사시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네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저런 폭군짓을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순응하고 참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며느리인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본인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군소리 없이요. 제 의사 따윈 중요치도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공인중개사 따라며 엄청 강요하셨어요. 자기가 해보니 여자 직업으로 이만한 게 없다며 공부를 하래요. 관심 있어야 공부도 하고 싶죠. 저는 정말 부동산 관련해선 전혀 흥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좋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아버지에겐 씨알도 안 먹힙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자격증 따. 재산 지키려면 자식이 똑똑해야 돼. 안 그러면 말짱 헛이야. 부모 재산 해먹는 자식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아버님, 저는 그쪽으로 관심도 없어요. 너는 하라면 네 하는 법이 없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해 아주. 내가 너 안 좋으라고 이런 소리를 하겠냐? 어른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꼭 이렇게 큰 소리 나게 해. 그러면서 또 버럭버럭. 진짜 지치더라고요. 등살에 못 이겨 책은 샀지만 학원은 등록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더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기 싫다는데 왜 억지로 강요하나요? 저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말은 안 했냐고요? 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은 종종 했지만 하루는 날 잡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울고불고 하소연을 했죠. 남편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버님이랑 얘기를 해본대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버님에게 일주일에 2번만 전화하면 안 되겠느냐 한 모양이에요. 아버님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너 불만이 뭐야? 네? 불만이 뭐길래 남편한테 시아비 욕하면서 편만 들고 꼬드기냐고. 저는 약간 예상은 했기에 침착하게 말씀드렸죠. 아버님,
솔직히 전화하는 거 너무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에 아버님은 낮에 수시로 전화하시고 저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제 말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도 없었지만 역시나 한바탕 난리를 피시더군요. 야, 옛날 같으면 시부모한테 문안 인사 당연히 드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여기 와서 인사하라 했어? 전화로 몇 마디 하는 거 그게 힘들어서 뒤에서 남편 시켜 말을 전해? 아버님,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어? 꼬박꼬박 시아버지한테 말 대답하고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저는 가슴이 갑갑해져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뒤론 또 공인중개사 이야기예요. 공부 똑바로 하고 있느냐며 시험 신청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부동산에 관해 필요한 공부는 제가 할게요. 그치만 시험까지 준비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저 말을 끝내자마자 아버님은 전화기가 터져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야. 너 사람 놀려? 나 우롱해? 공부한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저보고 싸가지 없는 기집애라고 하시더군요. 세상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저렇게 말하나요?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공부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 이제 나한테 아버님이라고도 하지 마. 너 같은 거 며느리 아니다. 싸가지 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아버님은 그렇게 욕을 하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되나 싶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앞으로 나도 전화 안 할 거라고 했고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니까 별말은 안 하는데 표정은 제가 그냥 져줬으면 하는 것 같아서 더 서러웠습니다. 지네 엄마도 그렇게 살고 지도 그렇게 살았으니 저도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겠죠.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니까요. 아버님은 독불장군의 아나무인인 성격이라 아내고 자식이고 다 맞춰줬고 그게 당연하다 여기며 사는데 며느리만 자기 말에 거역하고 버티니 더 저렇게 노발대발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태도를 보며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제대로 잘못한 거구나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앞으로 남은 그 수많은 시간을 참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죠. 아버님은 나이도 젊은데다 건강관리도 지독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아버님은 엄청 건강하다고 할 정도로요. 하여튼 아버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신혼기간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현타가 제대로 와서 고민했고 결국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그때까지 제가 말을 안 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던 친정 부모님도 놀라시고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아빠는 펄쩍 뛰셨고요. 너 그만해라 그 결혼. 말 들어보니 도저히 답 안 나온다. 그런 시아버지 비위를 어떻게 맞추고 살아? 그 전에 네가 먼저 죽겠다.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문안인사 하라고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전화하라는 시아버지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어. 게다가 어따 대고 싸가지가 없니 어쩌니 그딴 소리야. 아빠는 노발대발 하셨고 저는 부모님까지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심각하게 결혼에 대해 고민하면서 아버님께 전화는 안 드리던 그때 어머님은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아버님 비위 맞춰주고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라며 그렇게 해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요. 어머님이 평생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저에게 강요하시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이 결혼 자체를 유지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무슨 공인중개사 학원인가요?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아버님께 연락을 안 드린 지 2주일이 지났고 남편이 아버지가 호출했다며 주말에 한번 가자더군요. 마냥 안 갈 수도 없고 이번엔 가서 할 말 있으면 그냥 해야겠다 생각하며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아버님은 작정하고 저에게 퍼부으시더라고요.
어른이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뭐 잘났다고 꼬박꼬박 말대꾸. 내가 욕하는 게 곶감냐? 근데 너는 욕먹을 만해. 알아? 저는 정말 그 순간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애써 참으며 말했죠. 아버님이 말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무조건 알겠다고 해야 해요? 저거 봐라.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저런 게 며느리랍시고 들어오니 집안이 꼴이 나지.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가. 너는 너네 집에서 그따위로 가르쳤냐? 어른 말하는 거 꼬박꼬박 말대꾸 하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까지 저를 말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2주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건 너도 잘한 거 없어. 네가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너만 조용히 하면 집안이 조용할 건데 왜 사서 자꾸 분란을 만들어?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분란은 누가 만드는데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순응하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사과 안 하니 너네 사는 아파트 그거 누가 해준 거냐며 짐 당장 빼라 난리치셨어요. 저희 신혼집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아버님 명의거든요. 혼수는 다 제가 한 거고요. 워낙 오래된 곳이라 시세로 쳐도 그렇게 비싼 곳도 아닌데 집 해줬다고 유세는 엄청 부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한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다. 너네는 내 방식을 따라야 돼. 그게 아니면 내 자식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야. 아버님의 난리에 남편도 결국 질렸는지 그만 좀 하시라고 화를 내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까지 저러니 아버님 눈이 돌아갔는지 쫓아와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저런 거랑 결혼을 해서 너까지 변하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질리고 그 자리에 있기 괴로워서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남편이 단호하게 자기도 아버지 이상한 거 알고 인연도 끊을 각오가 있다고 했으면 저도 이혼까진 안 했을지 몰라요. 남편하고는 아무 문제 없었고 여전히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처럼 제가 아버님에게 져주기를 은근 바라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말 안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분명 저에게 그렇게 하기를 강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결심한 겁니다. 제가 시댁 간다고 했더니 걱정이 됐던 저희 아빠는 다음날 어떻게 됐냐 전화했는데 아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아빠는 그 길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짐 싸라고 당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고요. 저는 아빠 성화에 못 이겨 제 짐을 간단히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 이런 꼴 당하라고 결혼 허락한 줄 아느냐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 시아버지 부동산 어디야? 왜 아빠? 나도 도저히 못 참겠어. 세상 천지 지만 성질 있어? 어디 남의 귀한 자식더러. 당장 가자. 끝낼 땐 끝내더라도 할 말은 하고 끝내야지. 저희 아빠도 보통 성격은 아니시거든요. 딸 시집 보낸 사돈집이라고 그간 많이 참으신 거였죠. 저는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서 무슨 일 낼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부동산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놨죠. 그렇게 저희 아빠는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사돈. 우리 딸더러 툭 하면 너네 집은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느냐 어쩌냐 그랬다길래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직접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빠의 말에 아버님도 인상을 쓰며 뒤따라온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친정 가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다니냐 넌? 아버님 말에 아빠도 화내시더라고요. 이보세요 사돈. 예의는 밥 말아 드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있던 말던 남의 딸더러 너너거리는 사돈댁은 퍽이나 가정교육 똑바로 받았나 봅니다. 뭐라고요?
어따 대고 남의 딸한테 가정교육이 어쩌고 그딴 소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내 딸이 사돈댁한테 하루 종일 전화나 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꾸역꾸역 하는 전화 받으면 행복하세요? 저희 아빠 말에 아버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는데 저한테 하는 것처럼 막 따지고 그러시진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 저는 속이 다 시원했고요. 그 와중에 저희 남편도 급하게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들어오자 무슨 천군만마라도 얻은 듯 기세가 등등해지셨어요. 하! 내가 이래서 저런 집하고는 사돈 안 맺으려고 했어. 시집 보낸 딸 시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뭐가 어째? 저런 근본 없는 집구석이랑 결혼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버님의 말에 저희 아빠도 완전 열받으셨죠. 무슨 잘난 근본 있다고 그렇게 근본거려? 하나밖에 없는 자식놈 이혼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런 미친 집구석에 내 딸 더 이상은 못 놔두겠거든. 확실히 단판 지으려고 온 거야. 아빠의 말에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아랑곳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자식이 행복한 건 안중에 없지. 그저 당신 말에만 복종하고 말 잘 들으면 그게 다지. 그게 가족이야? 당신한테는 그저 복종하고 말 잘 듣는 개가 더 필요하겠네. 아빠의 말에 아버님은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었고 남편이 가까스로 말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코웃음 치셨어요. 솔직히 덩치로만 봐도 저희 아빠가 훨씬 덩치 크시거든요. 덤벼들면 뭐 있어? 뭐 진짜 한판 붙어줘? 나가! 저것들 당장 여기서 쫓아내! 말 안 해도 나갈 거니까 걱정 마로. 그리고 자네! 아빠는 남편도 불렀습니다. 평생을 저런 아빠 밑에서 살다 보니 분간이 잘 안 되나 본데 결혼했으면 와이프는 본인이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면 자네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역할했어야지. 와이프는 힘들어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고 덮어두면 그만인가? 우리 혜린이하고는 이렇게 끝나는데 행여나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 말게. 남의 집 귀한 여식 데려다가 저런 미친 시아버지 밑에서 개고생 또 시킬 생각 아니면 자네 아버지 자네가 알아서 건사하며 살아. 아빠는 그렇게 호통을 치고선 저를 데리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흥분한 아빠 대신 제가 운전을 해서 오는데 솔직히 시원한 마음도 있으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잘못한 탓에 아빠도 이런 일까지 겪으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죄송하다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네가 저런 거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별일들 다 겪고 사는 거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툭툭 털고 그만두면 돼. 심각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으니까 우리 믿고 이혼 준비해. 저는 아빠의 무덤덤한 말을 들으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든든했거든요. 아버님이 보통 성격이 아니다 보니 이혼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혼은 쉽게 협의로 빨리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버님은 제 예상대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든 원하는 대로 안 해주겠다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 와서 그러셨고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가 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며 협의혼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어차피 아버님 명의고 혼수는 제가 했으니 싹 가져가라면서요. 그날 부동산에서 남편도 저희 아빠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과 비슷한 성격이라 무조건 참고 고분고분 말을 따르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결국 원치 않는 이혼까지 하게 된 거니 이게 맞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남편도 좀 불쌍하더라고요. 저라도 평생을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강요받고 제 의견 하나 낼 수 없이 살면 남편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친정에서 살며 재취업을 하게 됐고 직장 생활하며 잘 지내다가 30대 초반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재혼한 지금의 남편은 초혼인데 저의 사정을 듣고 다 이해를 해주었어요. 시부모님들도요.
지금 시부모님은 전화도 자주 할 필요 없고 자주 올 필요도 없으니 너네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오래전 일이지만 가끔씩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저와 이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연락이 한번 왔었거든요. 원치 않는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자책감과 우울감이 심했대요. 그리고 무대뽀 같은 아버지한테도 너무 질려버렸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내 인생 아버지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기 싫다고 한바탕 하고는 연락 안 하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당신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잘한 거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그동안 미안했다고 자기랑 결혼해서 고생했다고 진심으로 다시 사과했고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어서 그 후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아예 끊은 건지 아니면 결국 아버지의 손아귀로 다시 들어간 건지는요. 어찌됐건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빠져나온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참고 또 참으며 속으로 골마갔을 테니까요. 가족의 행복 따윈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말에만 복종하길 바랬던 그분. 당장은 자기 말을 잘 들으니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간 가족이라도 본인을 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돌싱녀입니다. 결혼 5년 차에 참 황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이혼 사유들이 많다지만 제 이혼 사유도 들어보시면 참 어이없으실 겁니다. 제 이혼의 발단은 무당과 점을 맹신하는 시모 때문이었거든요. 무당과 점을 좀 지나치게 좋아하셨는데 처음엔 단순히 어머님의 개인적인 성향이고 저랑은 크게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막무가내의 믿음 때문에 저는 이혼을 강요받게 되었던 거죠. 저는 남편,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와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죠. 나중에 보니 저희 엄마와 남친네 어머님도 서로 이름은 아는 사이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저희 엄마 친구분이 남친 어머니 친구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였던 거죠.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 몇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남친은 아버님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아버님은 주유소도 운영하시고 세차장과 편의점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등 여러 가지 사업체를 들고 있는 분이셨어요. 남친은 그런 아버님 밑에서 관리직 일을 했습니다. 남친네 집은 금전적으로도 여유도 꽤 있는 편이었기에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결혼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했어요. 시댁에서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주셨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또 남자친구도 성격이 수더분하고 착한 편이어서 별로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다 괜찮았는데 다만 한 가지 어머님이 사주나 미신 등의 무속신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특히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무당이 한 명 있는데 어머님이 그 무당 말을 엄청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집안일이든 무언가 일이 생기면 뭐든 다 그 무당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죠. 남자친구가 그런 언지를 줬을 때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사주 미신 좋아하는 사람이야 워낙 많고 저도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님처럼 맹신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볍게 혹은 재미삼아 신년 운세 보러 가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점 보는 데에 별로 거부감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걸 워낙 좋아하신다고 했을 때도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실제로 남자친구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이 제 생년월일도 바로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자주 찾아가는 보살님이 있는데 궁합 한번 보려고 하신다고요. 대놓고 얘기하시길래 저도 웃으면서 보시고 꼭 결과 얘기해달라고 저도 궁금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궁합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궁합이라고 천생연분이라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저랑 결혼시키면 사업도 더 잘 될 거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했대요. 제가 남친의 부족한 부분을 다 메꿔주는 사주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자식운도 좋아서 결혼하고 바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을 건데 그 자식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잘 될 거라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그 궁합 결과를 듣고 나서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고 예뻐하셨어요. 내가 너 처음 보자마자 내 며느리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야. 궁합이 이렇게 잘 맞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지. 그러셨거든요. 저는 다른 조건들보다 일단 궁합이 좋다는 것에서부터 점수를 얻고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 점수를 얻은 정도가 아니라 어머님이 눈에 꿀이 떨어지게 저를 좋아하실 정도였죠. 저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 궁합도 좋다는데 사실 저도 싫을 건 없잖아요. 궁합이 좋다니 잘됐다 그 정도는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에게 그 무당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종교 같은 느낌일 정도로 그 무당 말을 다 따르는 겁니다. 결혼 날짜도 그 무당이 말하는 날짜로 정했어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에는 안 보이는 곳곳에 부적도 어머님이 붙여놨습니다. 그 무당이 시킨 거였죠. 신혼집에 부적이라니 찝찝하긴 했어도 어머님이 좋은 거라고 복이 더 많이 들어오라고 붙인 거라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어머님이 좀 그 무당을 맹신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건 어머님의 사생활이고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한테 특별히 피해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무당에게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면서 제 결혼 생활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무당 말대로 제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아버님 사업이 더 번창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딱히 더 안 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잘 될 것도 없이 현상 유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을 거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초반부터 아이를 바로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혼하고 4년 넘게 아이가 안 생겼던 거죠. 이래저래 맞지 않는 부분은 많았지만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어머님과 그 무당 사이가 틀어진 건 아버님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새롭게 투자하고 시작하려는 사업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셨나 봐요. 그 무당은 대박 날 거라고 했고 아버님도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버님이 새롭게 시작했던 그 사업은 사기였습니다. 아버님이 동업자라고 믿었던 사기꾼한테 당하신 거였고 크게 금전적인 손해를 봤죠. 아버님도 어머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을 좀 믿기는 하시는데 그때 사기 당하시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크게 다투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컸는지 이혼 한 해 만에 할 정도였죠. 사실 그것도 웃긴 게 아버님도 잘 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잘 안 되고 나니 어머님을 바로 비난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소개해준 점쟁이 말 믿었다가 망할 뻔했다고요. 하여튼 그 외에도 그 무당과 어머님 사이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나 본데 결론적으로 어머님은 그 무당에게 완전 학을 떼고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무당을 믿고 의지하는 게 컸기에 쉽사리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번 큰일을 겪고 나니 그 무당이라면 학을 뗄 정도로 치를 떠시면서 손절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갖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보니 순 엉터리고 사기꾼 같다며 내가 여태까지 그런 엉터리한테 속은 것 같다고 분통 터진다고 하셨죠. 게다가 어머님은 이제 와서 보니 그 사기꾼 무당이 한 말 중에 맞은 게 제대로 없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무당이 저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잖아요. 아들하고 천생연분이다. 며느리 사주가 너무 좋다. 이 집에 복덩이가 글러 들어오는 거다 등등 저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은 이제 그 무당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다 보니 저에 대한 얘기들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 무당이 뭐라고 했든 저는 그대로 저고 또 결혼 생활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것 말곤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었는데도 무당과 틀어진 이후로 어머님은 묘하게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어머님이 이제 무당이나 점에 대해 무조건적인 맹신은 안 하시겠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몇 달 뒤 어머님은 또 다른 무당한테 완전히 꽂히셨어요. 전에 무당은 사기꾼이지만 이 무당은 진짜라며 새로운 무당한테 완전히 꽂히신 거였죠. 어머님 말 전에 믿었던 그 사기꾼 무당은 틀린 것도 많았지만 이 무당은 말했다 하면 다 맞다고 엄청 용하고 신발이 장난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시는 신부터 다르다나 뭐라나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차라리 종교를 믿어보시지 왜 무속인한테 자꾸 저러실까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어머님 성격이 저러신가 보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새로운 무당에게 꽂힌 지도 반년 이상이 넘어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저녁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약속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했고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전했어요. 남편은 늦게 온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라고 그냥 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도 준비해놓고 전에 맛있게 드신 디저트도 사놓았죠. 집도 평소보다 더 깨끗이 치워놓고요. 나름 어머님 오신다고 준비를 한창 했고 어머님이 오셔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제 앞으로 뭘 던지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용준이랑 이혼해줬으면 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돈은 좀 챙겨주마. 다짜고짜 이혼해달라고 이혼장을 주시니 어처구니 없다는 말로도 부족했죠. 이혼이라뇨 어머니.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둘이 결혼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기꾼 무당 말을 잘못 듣고 아휴. 어머니 왜 이러시는지 자초지종이라도 얘기해 주셔야죠. 갑자기 와서 이혼하라고 하시는 게 어딨어요. 그이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알아요? 용준이도 안다. 네? 남편도 다 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천장으로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이가 안다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혼 얘기할 거란걸요? 그래. 그럼 어머님하고 그이하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용준이도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따르기로 했어. 어머님 뜻이 뭔데요? 저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싸늘하게 보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너랑 살면 내 아들이 단명 안 된다. 네? 용보살이 너랑 살면 내 아들이 단명 안 돼. 너랑 내 아들이 완전 상극이래. 정말 안 좋은 궁합이란다. 전에 그 사기꾼 같은 무당이 너보고 그랬지? 사주가 너무 좋고 내 아들하고 우리 집에 도움되는 사주라고. 근데 그거 다 뻥이래. 용보살님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랑 내 아들은 궁합이 완전 최악이란다. 네가 우리 용준이를 잡아먹을 팔자래.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그 무당의 말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새로 홀딱 빠져있는 그 용보살인가 뭔가 하는 무당이요. 어처구니가 없으니 오히려 웃음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본인 할 말 다 하셨죠. 가만 생각해보면 용보 살림 말이 맞아. 너랑 용준이 결혼시키고 너네 시아버지 사업 사기당했잖아. 너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조심성 많은 사람인데 그전에는 그런 일 겪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갑자기 사기당하고 그 일 때문에 너네 시아버지랑 나랑 이혼까지 갈 뻔했어. 그게 보통 일이니?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너랑 용준이가 결혼하고 그런 일 겪은 거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그뿐이야? 너랑 용준이 그렇게 병원 다니고 별짓 다 해봐도 애도 안 생기고 너는 우리 집 복덩이가 아니고 우리 집에 부름만 가져다 주는 골칫덩이였던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너무 열받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무당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어머니, 지금 장난치세요? 뭐야? 그깟 무당이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말 몇 마디 듣고 저를 내치신다고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노릇이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거품 물었죠. 그래? 너 본성 나오네? 무섭다. 이 성질머리 어떻게 참고 살았냐? 시어머니 앞에서 걔가 어쩌고 저째?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AI 인공지능 시대에 무속인 말 몇 마디 듣고 잘 사는 아들 이혼을 시킨다고요? 인공지능 시대고 뭐고 너 때문에 내 아들 단명하게 생겼다는데 내가 그럼 가만히 있으리? 잘 살긴 뭘 잘 살아. 애도 못 가지면서.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그런 무당들 거의 사기꾼이에요. 한번 당해놓고 또 그러세요? 네가 뭔데 사기니 뭐니 그따위 소리야. 용보살림은 다르다고. 그럼 제가 그런 소리 안 하게 생겼어요? 그깟 무당말에 잘 살고 있는 저 이혼시키고 내치신다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너 들어오고 우리 집에 애군이 제대로 꼈다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래. 네가 우리 집 다 말아먹는다더라. 어머님이 눈이 돌아서 저한테 따지는데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용보살이란 사람한테 미쳐있는 어머님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요? 저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설령 이혼 얘기를 해도 남편과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뒤로 쏙 빠져있는 남편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지금 나한테 이혼하라고 이혼 서류 던지시는데 당신도 다 알고 있는 거라며? 그게... 와, 진짜 무섭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런 티 전혀 안 냈는데 사실은 어머님이랑 이혼 얘기를 했어. 진짜 소름이네. 그게... 지금 당장 들어와. 이혼을 하더라도 당신이랑 내가 얘기해야 맞지. 왜 어머님이 되도 않은 무당 얘기하면서 이혼을 해라 마라 하시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들어와.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방으로 들어가느냐고 거실에서 난리치는데 그냥 남편 오기 전까진 말 안 하겠다고 하고 문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있는데 너무 황당해서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한테 일어나 싶었죠. 그렇게 30분가량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밖으로 나갔죠. 제 눈치를 보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못나고 비겁해 보이던지 귀싸대기라도 올려붙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당신 입으로 말해봐.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 남편은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물쭈물 말을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죠. 어머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해도 남편만이라도 아니라고 어머님 생각이라고 했으면 저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도 이혼을 원하는 건지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상등신이랑 내가 결혼을 했구나 싶었죠. 왜 말을 못해? 어머님이랑 당신 생각이 같은 거냐고 묻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그러는 겁니다. 미안해 여보. 근데 우리 아이도 안 생기고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어. 뭐라고?
나도 엄마 때문에 그 용보살님 몇 번 만나봤는데 예전에 그 사기꾼 같은 보살하고는 달라. 이분은 진짜 예리하고 용해. 느낌 자체가 달라. 근데 당신이랑 나랑 계속 살면 내가 단명하는 거 맞대. 팔자에도 없는 단명을 한대. 당신이랑 내가 서로 갉아먹는 사주고 정말 안 좋대. 그게 당장은 안 드러나도 세월이 갈수록 점차 안 좋게 드러난대. 우리는 서로한테 안 좋은 거야. 남편도 그 무당 얘기를 주절주절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머님 같아서 소름까지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세뇌라도 당한 것처럼 그 무당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중얼거리는데 이게 정말 남편하고 어머님의 뜻이 맞구나. 어머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남편도 나하고 이혼을 원하는구나.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망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멀거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 아침까지도 남편은 전혀 티도 내지 않았고 이혼의 이자도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랑 이혼을 원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저는 이혼 못합니다. 제가 무슨 갖고 놀다가 실증 나면 버려도 되는 장난감인 줄 아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궁합 좋다고 얼씨구나 반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무당은 궁합 안 좋다고 했다고 이혼해달라고요.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요. 저 말하는 것 봐라. 야, 단순히 궁합 안 좋다고 이러니? 너랑 사면 내 아들 죽는다잖아. 그 무당 말이면 무조건 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제가 왜 이혼해줘야 되느냐고요. 어따 대고 헛소리를 자꾸.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혼 안 합니다. 기어코 네 서방 잡아먹어야 속 시원하겠니? 제가 괴물이에요? 잡아먹길 누굴 잡아먹어요? 이혼 안 할 겁니다.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싫다고 해도 우리도 이혼 소송 걸면 돼. 예, 소송 거세요. 이혼 사유로 무당이 이혼하라고 했음. 이렇게 꼭 적으시고요. 제 말에 어머님 노려보더니 그러시더군요. 좋다. 협의를 하자.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면 뭐 얼마나 줄 거라고 돈이나 받고 이혼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주실 건데요? 너도 이런 얘기까지 듣고 우리 용준이랑 더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아유, 진짜 지독하네. 용보 살림 말이 틀린 게 없어. 너 우리 아들 잡아먹을 팔자 맞는 것 같다. 하는데 그 용보살인지 뭔지 그 여자 만나면 가만 안 둘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가 뭔데 남의 가정 파탈낼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나요? 이런 것도 일종의 성격 차이야. 성격 차이로도 이혼 얼마든지 된다. 톡 까놓고 우리 용준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집도 우리가 해준 거잖니? 너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받을 것도 없어. 그나마 우리가 돈이라도 좀 챙겨준다고 했을 때 그 돈 받고 이혼해달라 이 말이야. 싫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된다고요? 아니요. 제가 동의를 안 하는데 무슨 이혼이 돼요. 저는 끝까지 안 할 건데요. 제 말에 어머님 저 노려보고 저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이나 남편놈이나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죠. 5천만 원 줄게. 이혼해라. 그 말에 저 코웃음 쳤습니다. 난 또 돈으로 뭐 해준다길래 대단히 많이 주시는 줄 알았네요. 싫은데요. 결혼할 때 이 집도 우리가 해준 거고 너 해온 게 뭐가 있다고. 제가 해온 혼수 및 결혼 비용만 해도 2,500이에요. 근데 5천만 원? 장난치세요? 어머님 아들 단명할까봐 무서워서 이혼해달라고 하시면서 5천만 원? 덜 급하셨나 봐요? 아이고, 지독하다 지독해. 내가 용보살님 아니더라도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더 못 둔다.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도 소송 걸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대응할 거니까. 그렇게 어머님은 치를 떨고 나가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남편도 제 팔을 뿌리치더니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버리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였죠. 제가 문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 질렀는데도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와,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정말 우라통 터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일로 이혼을 요구당할 수도 있구나. 나한테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구나. 그날 밤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잠깐 졸았는데 그 사이에 남편 놈은 도망가듯이 나가더라고요. 저한테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저렇게 도망치기만 하는 비겁한 인간이었죠. 저는 그날 바로 친정으로 가서 일을 얘기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학 전에 쉬고 있던 남동생도 그 얘기를 듣고는 분통 터져 했습니다. 미친 것들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그 용보살인가 뭔가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습니다. 지가 뭔데 누나네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느냐고요. 저도 그 용보살이라는 여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용보살이란 사람을 들어만 봤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무당집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와서 어머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그런 미행을 살짝 붙어보잡니다. 저희 시어머니 미행이요. 그래서 그 용보살인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보통 아기가 있지 않고서야 그런 말까지 하면서 한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겠느냐면서요. 저도 그 용보살이라는 인간 면상이라도 보고 싶었기에 동생 말대로 미행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 얘기까지 오가는 거 이판 사판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 차를 얻어 타고 몰래 어머님을 미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통보 이후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혼 통보 해놓고 가출까지 한 거였죠. 아마 시댁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은데 참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판사판 저도 눈이 돌아있는 상태였기에 동생과 함께 며칠 동안 어머님 미행도 했던 겁니다. 동생은 군대에서도 운전병이었고 평소에도 운전을 능수능란하게 굉장히 잘하는 편이어서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뒤를 붙어봤는데 3일 정도까진 어머님도 별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끼케야 마트 정도였죠. 요즘은 그 용보살이라는 사람 안 만나나 했는데 4일째 되던 날 어머님은 자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동생과 조심조심 따라갔는데 어머님은 어느 낯선 골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에 차를 댔어요. 거기가 바로 용보살 무당집인 듯 했죠. 멀리서 어머님이 들어가는 무당집 위치를 체크해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무당집에 들어가고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더니 또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머님 댁은 주택이거든요. 남동생도 멀찌감치 차를 대놓고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님은 집 앞에 차를 주차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의 차도 오더라고요. 누나, 매용차도 왔어. 남동생은 멀찌감치 빌려온 카메라로 최대한 줌을 당겨 사진도 몇 장 찍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증거로 쓰려고 제가 이것저것 다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님도 대문 앞에 서서 저희 남편이 주차를 다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차에서 내린 건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도 조수석에서 내렸거든요. 그 여자가 내리니 어머님은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남동생도 황당한지 물어봤죠. 누나, 저 여자는 뭐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처음 보는 여잔데. 어머님은 그 여자를 반갑게 맞이하더니 손까지 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도 따라 들어가고요. 남동생은 벙쪄 있다가 최대한 줌으로 당겨 후다닥 사진을 연사로 찍었죠.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보통 사이 같지 않았어요. 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여자가 있었구나. 심지어 어머님도 다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남동생도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 용보살의 얘기니 뭐니 둘째치고 남편한테 일단 내연녀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까지 반기는 내연녀가요. 어머님이 저희 집 와서 이혼 서류 날릴 때만큼의 충격이 다시 한번 찾아오더라고요. 남동생은 저것들 미친 거 아니냐 욕을 하는데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왔고 얘기를 들은 저희 엄마도 뒷목 잡으시더라고요. 남동생이 그나마 사진을 찍었기에 확인했고 그 여자 얼굴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많아 보였고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님은 그 여자가 너무 좋은지 싱글벙글해서 그 여자를 맞이하셨고요. 엄마는 사진을 보고 화를 내셨죠. 세상에, 결국 바람핀 거였어? 이서방이? 그러면서 궁합 핑계대고 헤어지자고 한 거니? 이 인간들이 단체로 미쳤나? 진짜 미쳤나 봐. 세상에 바람이라니. 생각도 못했어. 이것들 당장 요절을 내야.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당장 쫓아가겠다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이 사진 뽑아서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그 사진들을 인화했고 따로 가방에 녹음기까지 넣어두고 어머님 댁에 쳐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아버님도 집에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 연락도 안 받고 집에서 가출하더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 있지 어딨어. 진짜 너무한다. 너 여기 왜 왔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려고 왔어? 어머니, 제 사주 탓하면서 그렇게 난리치더니 결국 이 여자 때문에 이혼해달라고 하신 거죠? 저는 그 사진들 다 내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그 집 식구들 다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뭐야? 너 나 미행했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이 여자 뭐예요? 어디 설명 좀 해보세요. 제 말에 어머님도 남편도 딴청만 피우더라고요. 아버님도 다 알고 있던 건지 모른 척하고 있고요. 와, 다들 너무하시네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들을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제 탓으로 돌리면서 이혼 요구를 하세요? 그 말에 어머님이 저를 흘겨보며 그러시는 겁니다. 예, 너 말이라도 똑바로 해라. 우리 용준이가 바람을 피운 게 먼저가 아니라 네 사주가 너무 억세고 안 좋다고 내 아들 잡아먹는다 했던 게 먼저야. 그 뒤에 그 여자 만난 거고. 뭐라고요? 용보살님이 네 사주가 안 좋고 궁합이 안 좋다고 얘기하신 게 먼저라고. 너 정말 내 아들 잡아먹는 팔자고. 너 때문에 내 아들 단명하는 거 맞아. 우리가 너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 맞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운 게 없던 일이 돼요? 어떻게 아들 내연녀가 이 집까지 드나들어요? 이미 그 여자가 며느리 같던데요.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멀쩡히 있는데 이따위 짓을 버리고 싶어? 그리고 자꾸 용보살 어쩌고 하는데 그 용보살이 뭐라던데요? 저는 이 사람 잡아먹을 팔자고 그 여자는 뭐 대단한 팔자라도 된대요? 이 사람 대통령이라도 만들어줄 그런 팔자래요? 대통령까진 아니라도 우리 용준이한테는 너무 도움되고 좋은 팔자랜다. 뭐라고요? 너랑 다르게 궁합도 천생연분이고 우리 용준이를 훨씬 더 잘되게 만들어준댄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이 너무 좋대. 그것뿐이니? 지금은 좀 쉬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생님도 했다고 하고 너랑 다르게 성격도 순하고 착하고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선하고 착하고 너랑 기운 자체가 다르다. 선하고 착한 여자가 유부남하고 놀아나요? 어머님은 예전에도 무당 얘기 듣고 저 좋다고 설레발 치시더니 또 그러세요? 그 무당은 사기꾼이었어. 용보살님하고 질적으로 달라. 다르긴 뭘 달라요? 어머님이 또 사기당하는 거죠. 뭐가 어째? 너 그래서 여기 왜 왔어? 그거 따지려고 왔어? 그럼 남편이 바람피는 꼴 직접 봤는데 모른 척 할까요? 그건 안 되죠. 제가 허수아비로 보이세요? 저는 그 앞에서 가만히 있는 남편 놈 기싸대기를 올려붙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남편 문제인데 지는 남일인 양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얄미웠거든요. 제가 남편을 때리자 어머님이 달려와 저를 떠밀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 내 아들을 밀쳐? 저는 어머님을 노려보며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그랬죠? 성격 차이로 이혼소송 걸 거라고. 근데 이제 아니거든요? 이건 명백한 외도고 어머님 아들이 100% 유책 배우자예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 못 걸어요. 이제 소송이고 뭐고 못 하신다고요. 제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어머님 아들 이혼 못 해요.
그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뜨악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혼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용준, 너랑 그 기집애랑 딱 기다려. 위자료 소송 걸 거니까. 내가 이혼은 안 해줘도 너랑 그 기집애 소송으로 탈탈 털어줄게. 그리고 저는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고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 뒤로도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이혼해 달라며 회유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이상 이혼 소송을 걸 수도 없으니 이제 와서 저를 살살 달래려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줄 테니 이혼해 달래요. 처음엔 5천만 원 준다고 한 게 나중엔 7천, 1억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더는 무리라며 5년 살고 1억이면 적은 돈 아닌데 그냥 받고 이혼해 주라는 겁니다. 저는 1억이든 10억이든 싫다고 상간소송 주구장창 걸어서 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정남이 다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었지만 너무 얄미워서 더 버틴 것도 있었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나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남동생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일 때문에 분통이 터졌던 남동생은 저도 모르게 저희 남편 미행도 하고 그 여자도 미행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하고 싸우느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보니 고맙게도 동생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해준 거였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동생한테 이런 일까지 하게 만들어 서글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가져온 증거들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증거들을 보고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 마음을 굳혔어요. 내가 이혼을 해주는 것이 진짜 복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꾸 이렇게 질질 끌지 말자. 이런다고 너한테는 뭐가 좋니? 저는 아무 상관 없는데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 정리하고 그 복덩어리 세며느리 빨리 맞이하고 싶은가 본데 제가 안 나와주니 복장 터지는 것 같았죠. 저도 남동생이 갖고 온 증거를 본 이상 이혼해줄 생각도 있었지만 어머님과 남편이 괘씸해서 더 버틴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훨씬 많은 위자료 명목의 돈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면서요. 그 돈 받고 따로 소송 없이 이혼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이 금액이 우리한테는 마지노선이고 더는 무리라고 하면서요. 제가 봐도 더 버틴겨봤자 그 이상의 돈은 줄 생각, 줄 여력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이혼해 줄 테니 이혼 서류 챙겨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같이요. 제가 결국 이혼해 주겠다고 하니 어머님도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어머님과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서류를 내미셨고 저는 일단 위자료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고 했죠. 저는 약속한 위자료 다 줘야 원하는 대로 협의 이혼하고 이혼 절차 다 밟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바로 받고 따로 소송하지 않고 협의 이혼하겠다 각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서류 제출도 했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버티긴 했지만 저도 남편 놈이고 시모고 이제는 그 면상도 보기 싫어서 빨리 끝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든 절차도 끝이 나고 숙려 기간 동안의 상담 절차도 다 끝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기를 준비하며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그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당신들이 말한 행복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자면서요. 그리고 그 행복은 반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친구분께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운영하는 세차장은 정리하시고 편의점도 한 곳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얘기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월급 받는 남편도 월급이 전과 같지 않고 적어지고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한 여자가 자주 싸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모는 갑상서 쪽에 혹이 생겨 계속 병원을 다니고 알아 누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인가 생각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네가 웬일이냐? 세며느리 보시고 안녕하신가 싶어서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것 같으면 그만 끊자. 나 너 아니어도 속 끓는 이 많다.
그러신 것 같은데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 싶어서요. 무슨 얘기? 너랑 나랑 이제 할 얘기가 뭐가 있는데? 어머님, 며느리는 마음에 드세요? 왜? 마음에 든다. 아주 마음에 들어. 됐니? 아, 용보살을 닮아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용보살이 어머님 며느리랑 닮지 않았나 해서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어머님 며느리 용보살 딸이에요. 혹시 모르셨어요? 그게 뭔 말이야? 주연이 엄마가 무슨 용보살이야? 내가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에서도 주연이 부모를 다 봤는데. 어디 하객 알바 구하듯이 구했나 보죠. 어머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용보살이 미혼모로 낳은 애가 주연이라는 여자래요. 엄마가 무당이라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립고등학교 교사는 개뿔, 그 주연이라는 여자 직업도 제대로 없었고 백수로 지냈더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여자가 용준 씨랑 결혼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도 있던데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한 거나 다름없었다던데. 제 폭탄 발언에 어머님 까무러치시는 게 수학이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너 그게 사실이야? 당연히 사실이죠. 본인들이 직접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때 당시 남동생은 저 몰래 어머님과 그 용보살도 미행을 했었는데 용보살이 그 주연이란 여자와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걸 봤답니다. 남동생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걸 뒤에서 슬쩍 다 들었는데 그 둘은 모녀 사이였고 그 주연이란 여자는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가 연락이 계속 왔나 보더라고요. 용보살이 자기 딸한테 그 남자 확실하게 안 끊어냈냐고 결혼하기 전에 연락 제대로 끊어라 그런 소리도 하더래요. 동생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도 너무 놀랐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시댁이 나름 알부자인데다 어머님이 용보살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용보살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저 집에 시집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짓을 비밀로 저질렀겠죠. 난 이 말 못 믿는다.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그럼 어머님이 직접 알아보세요. 저도 모르는 일이면 몰라도 아는 이상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말한다고? 이제라도 말씀드리는 걸 다행으로 아시고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전 시모와의 통화 후 전 남편에게 2-3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후 엄마 친구분 말로는 제가 한 말로 그 집이 뒤집어졌고 진짜 용보살 딸인 것도 알게 되어 어머님은 용보살과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이혼까지 시켰는데 모녀가 짜고 치고 속였다고요. 저희 엄마랑 친한 친구분이 어머님 친구기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선 자세하게 다 듣게 되었는데 어머님하고 용보살이 난장판으로 싸워서 경찰까지 왔었대요. 그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무당말 듣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들 이혼시키려 한 시모도 참 답답하지만 진짜 등신은 본인 의사나 생각은 아예 없고 꼭두각시 마냥 엄마 말대로 하고 있는 전 남편이겠죠. 이혼해서 끝낸 게 차라리 내 인생에는 더 나은 일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런 일을 겪고도 또 무당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아는 시어머니라면 또다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을지도 모르죠. 무엇보다 며느리가 무슨 자기 아들 성공에 도움이 돼야 하는 주춧돌인 것 마냥 생각하는데 아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꼭 남이 도와줘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운이 좋아 아버님 사업이 잘 돼서 여유롭게 살았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다간 그마저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싶네요. 이미 휘청이는 것만 봐도요. 저는 위자료 두둑히 받은 돈으로 제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주가 안 좋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그래서 더더욱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회사 일에 육아에 살림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회사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루가 다르게 점차 커가는 아이를 보며 또 조금씩 갚아져가는 아파트 대출을 보면서 나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서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아이 민준이는 신체적으로나 운동적으로는 보통 아이보다 훨씬 발달이 좋았지만요. 말이 좀 늦어지는 편이었어요. 요새 아이들은 워낙 빨라서 4살 전에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저희 민준이는 할 수 있는 단어가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았죠. 걱정이 되어 발달센터에 데리고 갔더니 상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준이는 수용 언어가 잘 되고 아예 발화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 보시라고 했어요. 말이 천천히 터지는 아이들도 많다고요. 그러면서 아이와 몸으로 많이 놀아줄 것을 강조하셨어요. 부모와 신체적으로 많이 놀고 활동을 많이 해야 언어적인 발달에서도 좋은 영향을 준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에는 둘 다 쉬고 싶은 마음에 집에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어디 외출을 가거나 놀러 가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토요일은 내가 전담해서 민준이를 맡겠다. 일요일은 당신이 전담해서 민준이를 봐라. 라고 말이죠.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토요일에 저는 주로 20분 거리의 친정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보게 하는 것도 아이 정서에도 좋고 언어 발달을 하는데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민준이를 자주 보고 싶어 하시고요. 토요일이 돼서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인근의 박물관이나 교육관에 산책을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키즈 카페를 갔습니다. 종일권을 끊어서 거기서 밥도 먹고 민준이를 실컷 놀게 한다고요. 좋은 생각 같았어요. 아이와 하루 종일 부대끼고 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도 참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랑 키즈 카페에 갔다 온 민준이에게 어땠냐고 하면 엄지척을 하며 재밌었다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을 나눠서 육아를 하며 별탈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 퇴근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일찍 오는 편이었는데 일이 많아졌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에 지쳐 집에 들어오면 잘 씻지도 않고 뻗어서 자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늘 정시 퇴근을 하거든요.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아이와 하루 종일 키즈 카페에서 놀아주고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말 제대로 뒤통수 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지만요. 토요일이 다가와 저는 또 친정을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는 급히 어딜 가야 된다고 하시며 이번 주엔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뭘 할까 하다가 남편이 매번 간다는 그 키즈 카페에 나도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데리고 그 키즈 카페에 갔죠. 입장권을 끊고 한창 놀아주고 있는데 키즈 카페 내에서 작은 이벤트를 한다고 안내 방송을 하더군요. 주말마다 하는 간단한 이벤트인데 상품으로 키즈 카페 입장권이나 과자, 아기 음료수 같은 걸 준다더군요. 저도 민준이를 데리고 갔더니 커다란 윤 모형으로 하는 윷놀이더군요. 저도 재밌게 민준이와 참여를 했는데 결국 져서 아기 음료수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원분이 민준이를 아는 체 하더군요. 민준이가 매주 오다시피 하니까 민준이를 아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왔네. 맨날 아빠랑 오더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음료수를 건네면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늘은 이모랑 온 거야? 갑자기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기분으로 말했어요. 엄마예요.
저는 직원의 말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아이 옆에 있는 여자 보호자를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할 텐데 저보고 이모라고 한다는 게요. 근데 제 말에 그 직원이 오히려 어리둥절한 얼굴을 짓더군요. 아, 엄마시구나.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기엔 뭔가가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준이에게는 잠깐 혼자 놀라고 말하고 저는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저기, 아,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까 저한테 왜 이모라고 하신 거예요? 제 말에 그 직원이 엄청 당황하더군요.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왜 저를 이모라고 생각하신 건지. 이모랑 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쭤본 것 뿐이에요. 직원은 그렇게 둘러댔지만 분명 뭔가 숨기는 눈치였습니다. 저기, 저는 일이 바빠서 직원이 다시 가려고 해서 저는 황급히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기 바쁜데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민준이 자주 오다 보니 얼굴을 아시는 것 같은데. 얼굴은 알아요. 일요일마다 오는 아이 맞죠? 이름이 민준이군요. 네, 일요일마다 아빠랑 여기 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해요. 근데 아빠랑 오다가 오늘 저랑 왔으면 엄마라고 보통 생각하실 텐데 왜 저를 이모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좀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곤란해하긴 했지만 이대로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엔 너무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듣기 전까진 가지 않을 태도를 보이자 그 직원도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말하더군요. 저기 사실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엄마신 줄 알았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랐습니다. 네? 하,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괜찮아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탁할게요. 실은 민준이라고 했죠, 아이 이름. 민준이가 아버님이랑 같이 여기 오면요. 제가 보니 나중에 여자분 한 분이 더 오시더라고요. 안전점검차 제가 키즈카페 안을 자주 다니는데 볼 때마다 늘 같이 앉아 계시길래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벤트를 하는데 민준이가 1등을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 사진 찍는다고 엄마 아빠 다 오시라고 하니까 그 두 분이 자연스럽게 와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난데 도대체 어떤 여자랑 사진을 같이 찍었단 말인가요? 저는 쿵쾅대는 심장을 뒤로 하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때 찍은 사진 있나요? 아니요. 폴라로이드 사진이라 인화된 건 드렸어요. 그 여자분께.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제 핸드폰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매주 오시는 분. 저는 직원을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어서 고맙다고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키즈 카페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일단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순진무구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는데 도저히 좀 전에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했죠. 그때 마침 남편 옆에는 충전 중인 핸드폰이 있더군요. 저는 그걸 들고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열심히 뒤져보니 의심스러운 톡 하나가 보이더군요. 저장명은 최대리였는데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는 업무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그 최대리라는 사람하고는 업무적인 내용도 있긴 했지만 중간중간 오늘 뭐 먹을래? 보고 싶다. 언제 보냐? 거기 돈가스 맛있더라. 이번 주도 가면 되냐?
민준이가 별말 안 했냐, 민준이 아직 말 잘 못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한다고 이런 짓을 벌이다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저는 대화창의 대화를 위로 올려보니 그런 사적인 대화가 오간 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여느 회사 사람들처럼 업무 관련 대화만 있었고요. 그 대화를 보는데 얼마나 속이 끓고 배신감이 드는지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이게 현실인 건지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더군요. 그렇게 눈물을 쏟은 저는 일단 남편이 깨기 전 2사람의 대화를 제 폰으로 찍어놨어요. 번호도 저장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 카톡 프로필을 눌러보니 본인 사진이 뜨더군요. 이 여자구나. 기막힌 기분으로 그 여자의 얼굴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기막힌 건 바람 피는 것도 어이없는데 키즈 카페까지 불러서 민준이에게도 그 여자를 보여주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한다고 저에게 말 못할 걸 이용한 거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잠에서 깨서 오늘은 친정 안 갔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쉰다고 했어요. 남편은 약을 사줄까 죽을 사줄까 하면서 저를 걱정하는 척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겹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남편은 오전 일찍 민준이 옷을 입혀서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자는 척 누워 있었지만 사실은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잔 상태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키즈 카페로 갔어요. 남편은 그날도 역시 키즈 카페를 갈 테니까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입장권을 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에게 그 얘기를 했던 직원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니며 남편과 민준이를 찾았어요. 근데 키즈 카페 안이 워낙 크기도 하고 아이들도 많아 잘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어디긴 민준이랑 키카 왔지. 민준이 뭐해? 지금 트램펄린 타고 있어. 저는 트램펄린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저 앞에 보이더군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니 그 앞에 테이블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제 카톡 프로필로 봤던 그 최대리라는 여자요. 같이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정말 내 눈으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순간 피가 끓어올랐어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다니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사진을 찍고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 2사람 앞에 우뚝 서자 그 여자와 남편이 올려다보고는 기함하더군요. 여보 여긴 어떡해?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도 당황하는 얼굴이었어요. 이 여자가 최대리야? 어? 같은 회사 사람이던데. 아, 어, 그, 여기서 만났어, 우연히. 아, 그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죠. 저는 그 최대리에게 물었어요. 최대리님 아이는 어디 있어요? 네? 키즈 카페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 저쪽으로 놀러 갔어요. 아, 저쪽으로 놀러 갔어요. 데리고 와봐요. 네? 데리고 와보라고요. 진짜 니엔지. 제 말에 남편이 일어나 저를 말리더군요. 저기 여보, 나가서 얘기해.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 여자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지 혼자 놀라고 키즈 카페를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니 애 어디 있냐고요. 지금 당장 데리고 와보라고. 그 여자는 얼굴이 질려서 막 당황하더군요. 제가 그 여자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네가 데리고 왔다는 네 애는 어딨냐고 묻잖아. 네 애는 어딨길래 남의 애한테 네가 애엄마 행세를 하느냐고.
제 말에 그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하 과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그 여자가 자리를 뜨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민준이도 같은 공간에 있고 다른 엄마들 보는 눈도 있어서 참았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민준이한테도 좋지 않으니까요. 저는 도망가는 그 여자는 놔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트램펄린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겐 TV를 틀어주고 남편에겐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야, 이 미친놈아. 바람을 피려면 모텔에 가던가. 내 자식 노는 키즈카페에서 바람 피는 년 데리고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너 또라이야? 남편은 저를 막 붙잡으면서 오해라고 하더군요. 오해야. 우연히 만났다니까? 놀고 있다 진짜. 내가 다 알고 하는 얘긴 건데 끝까지 거짓말하고 싶니? 네가 사람 새끼야? 민준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니네 짐승이야? 아니, 짐승도 이런 짓 안 해. 그렇게 말하다 보니 너무 복받쳐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민준이한테 새엄마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냐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일요일마다 너 키즈카페 갈 때마다 안쓰럽고 고맙다고 생각했어. 더러운 짓거리 하는 줄도 모르고 너 안쓰럽게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다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진짜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펑펑 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핸드폰 녹음도 켜고요. 사실대로 말해. 언제부터야?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나 너네 회사 가서 다 터트리고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할 거야.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이 지역 카페에도 다 올릴 거야. 내 성격 알지? 내가 못할 것 같아? 저는 예전부터 한다면 하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그런 저를 잘 알죠. 알겠어. 걔랑은 얼마 안 됐어. 같은 회사 다니는 애 맞지? 최대리란 애. 키즈 카페는 왜 불렀는데? 말 안 해? 어디냐고 해서 키즈 카페라 하니까 놀러 오겠다 했어. 설마 했는데 진짜 왔더라고. 그래서 그 후부턴 줄창 불러댄 거야? 걔 결혼했어? 이혼했어, 작년에. 놀고 있다, 진짜. 그래서 그 기집애 불러다가 민준이 엄마인 척 했어? 그런 적은 없어. 네가 거기 데리고 간 것부터가 엄마인 척 한 거야.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 너 민준이한테 안 부끄러워? 멀쩡히 집에 있는 엄마 놔두고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하는 걸 애한테 보여줘? 애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 어린다고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너 제정신이야?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어떻게 내 새끼 보는 앞에서. 민준이 보는 앞에서 이상한 짓 안 했어. 없을 땐 했고 회사에서 퇴근 후에는 잘도 했고 너 그래서 요새 허구한 날 늦게 온 거구나. 아주 가지가지 했네. 아니야. 그건 진짜 일한 거야. 걔랑 그냥 친했고 술먹밥 먹은 게 다야. 잠은 안 잤다고? 오,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런 순간까지 구라치니? 똑바로 말 안 할래? 그럼 둘이서 술 처먹고 뭐 했는데? 키즈카페라도 갔니? 키즈카페 가서 미끄럼틀 타고 공놀이 했냐고. 우린 끝이야. 나 너처럼 소름 돋는 인간이랑은 못 살아. 여보, 제발. 진짜 한 번의 실수야. 나 맹세코 그전엔 그런 적 없어. 실수 같은 소리 하네. 몇 번이나 애 노는 키즈카페에 내연녀 불러서 데이트해놓고 실수? 너는 인간 자체가 쓰레기인 거야. 민준이가 너 같은 인간 밑에서 크게 할 순 없어. 저는 그 길로 캐리어를 꺼내 남편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말렸다가 저한테 한 소리 듣고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저는 그걸 남편에게 주고 꺼지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딜 가냐고 했지만 그건 너 알아서 하고 애 앞에서 추접스러운 꼴 보이지 말고 곱게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가고 침대에 엎드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진짜 현실일까? 그 생각만 계속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날 회사에 전화해 연차를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헤어지는 건 당연한데 이대로 곱게 헤어져 주기에는 너무 억울했죠. 저는 남편 회사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팀별로 몽땅 팩스를 보냈습니다. 둘이 바람을 폈고 키즈카페 이야기를 몽땅 적었어요. 남편과 그 채대리의 사진도 포함해서요. 팩스가 가고 남편에게 전화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런 거 팩스로 보내?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 회사는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미친 게 누군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바람을 펴댔냐? 자식 보는 앞에서? 그렇게 왜 같은 회사 다니는 애랑 바람을 폈어? 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 최 대리도 너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고소하라 그래. 고소당할 거 생각하고만 한 거야. 근데 그 여자한테 그 말도 전해. 상간녀 소장 갈 거라고. 나 고소당해도 벌금 상간 소송에서 받는 돈으로 낼 거야. 상간 소송까지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더 할 게 있다면 다 할 거야. 당신하고도 당연히 이혼이야. 나한테 증거 다 있어. 야,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내가 너랑 그 최대리라는 여자 그 자리에서 안 죽인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에 팩스 보낸 걸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해봤자 벌금 100만 원 안쪽이고 그까짓 거 낼 의향 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에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휴가 썼다가 그 후에 퇴사했다고 하네요. 남편도 다른 회사라 이직 준비를 하는데 나 뜨거워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고 징징거립니다. 저보고 이제 속 시원하냐고 술 먹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 말에 또 눈 돌아서 네가 보기에 나는 즐겁고 재밌어서 이러는 것 같냐고. 누구 때문에 이래야 되냐고. 내 속은 어떤지 아냐고 소리 지르고 대판 싸웠습니다. 한때 정말 믿고 사랑한다 생각했던 남편과는 지금 서로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고 있네요. 남편은 뭘 잘했다고 양육권 못 준다고 해서 소송 들어갔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매일매일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괴롭고 힘들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증거도 충분해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친정에 아이와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와 아이도 잘 보살펴 주시고 저에게 마음 꿋꿋이 먹으라고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겪는 거라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크고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가 막히지만 이렇게라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될지도 몰라 걱정이 많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하고 아이를 다독여야겠죠. 앞으로의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꿋꿋하게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